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현재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만 하락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니케이 같은 경우는 1.77% 하락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2.72% 하락 마감, 현재 상해 같은 경우는 0.82, 심천은 2.29, 항생은 1.33% 등 아시아 시장 모두 다 하락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이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하락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그게 글로벌 시장에 현재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시간이죠. 수요일 내일인데요.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예상치가 8.8%로 이미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8.6%였는데 또 40년 만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갱신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의 긴축이 좀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0.75% 빅스텝은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한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그리고 또 어제 또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조치, 봉쇄 조치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마카오 쪽에서의 또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죠. 시장에서 80%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빅스텝도 거의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어때요? 급등을 좀 하는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환율이 0.81% 상승을 좀 하면서 0.72%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급등이 아니라 그냥 폭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안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는, 그래서 매수의 지속성,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자,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는 코로나 이후 때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을 했죠. 이때도 외국인들은 어때요? 수급에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게 어때요?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식을 좀 투자를 하면서 기간적으로만 계속해서 볼 수는 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 수급에서 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이 옵션을 가지고 환율이 지금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 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인데, 콜옵션은 어때요? 시장이 상승할 거라, 풋옵션은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매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콜옵션 쪽에서 31억 매수가 나왔고, 매수가 들어왔고, 풋옵션 쪽에서는 78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풋옵션의 수급을 좀 보면은 10월 7일, 8, 11일 이렇게 3거래를 해서 풋옵션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54억, 83억, 38억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매수한 거를 오늘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변동을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콜옵션 쪽에서의 조금 매수세가 오늘 좀 32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제 또 11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 옵션을 가지고 단기적인 파동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현물과 선물의 외국인 수급 볼게 아니라 옵션의 쪽에서의 수급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의 방향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가서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 좀 들어갔는데 0.96%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상으로는 1.02% 지금 하락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종적인 그런 수치는 좀 나와봐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코스피의 그 일봉이 좀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의 일봉을 좀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분봉을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긴축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각국에 있어서도 똑같이 어때요? 발을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어때요? 이축이 되는 그런, 주식이라는 것은 돈이 돌아가야지만이 어때요?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돈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시장이 어때요?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세와 파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동에는 엘리엇 파동이라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하는 그런 파동의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다시 상승. 그래서 1, 2, 3, 4, 5. 5파동이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또 살아있는 그런 흐름으로 있어서 장후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다? 제2의 코스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시총에서의 15.5%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이 SK 하이닉스인데 3.03%. 1등과 2, 3등의 그 갭이 너나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을 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어제 21선에 어때요?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21선 이탈하고 11선과 그 다음에 5일선에 어때요? 지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 단기적인 파동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삼성전자도 일력 파동으로 좀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이 가능하다. 자, 보시면은 단기 파동 상승의 흐름은 살아있고요.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엘리엇 5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5. 5파동이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그때 콜옵션 쪽에 매수세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시장을 또 보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ETF입니다. ETF 중에서도 이제 시장이 상승한 거에다가는 레버리지, 하락한 거에다가는 인버스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보다는 코퍼스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5월, 6월, 7월 달에 여러분들께 인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버스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셨던 분은 최근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최소 60%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나오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대응을 좀 하면서 제가 6월 24일이죠. 지난달, 자,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에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지켜보다가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버스가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격도에 좀 격차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온 후에는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인버스, 코퍼스보다는 레버리지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요 레버리지는 제가 요 구간에서 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이든 단톡방에서든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의 모멘텀 부재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만 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충분히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의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졌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버리 쪽에서 보면은 기관 쪽에서 아까 고버스는 정리를 했다고 했죠. 근데 기관 쪽에서의 레버리지는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레버리 쪽에서의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장 끝나면서 최종적인 이제 수치가 좀 나와봐야 좀 알겠지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버스보다 고버스보다는 레버리지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좀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2,900에서 3,000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여기에서 이제 가다가 미국 쪽에서 금리 속도 조절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3,100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대인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변동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재고도 쌓이고 있다, 침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자, 뭐 제 방송에 구독이 안 되신 분은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하시고, 또 알림까지 설정하시고, 또 저장까지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